실제 선거 투표용지는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보면 3번부터 이제 37번까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일단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렇게 정당이 난립하는 거는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뭐 정당 요건에 맞춰서 저렇게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위성 정당 문제만큼은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아시아에서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일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요번에 이게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이게 하면서요, 이게 완전히 확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정치학에서 위성정당 하면요, 어떤 경우냐면은 공산당 일당 독재하는 국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일당 독재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에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인데 조선노동당의 우당, 버우자를 써서 우당이라고 해요. 조선사회민주당이 있고 조선찬도교 청우당이 있어요. 있으나 만한 이런 당들인데 이런 게 이제 정치학에서 위성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준이 딱 고꼴이 돼버렸다 이번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뭐냐, 그 사회에 가장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는 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곽의 시민단체, 심지어 지하단체 이런 것들이 지금 정당 구성 요건이 완화돼서 저렇게 30몇 개 정당이 생긴 거는 사실은 번거롭긴 하나 좋은 일이긴 한 거예요. 신조 박사가 위성정당 문제 제기한 거는 저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비례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성정당은 행태로 보면 부정적이나 비례 전문 정당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그동안에 정치학자 다수가 다 그렇듯이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에 있어서의 사표를 막고 비례성을 좀 더 보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매우 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성정당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 만들기도 하는 행태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게 일어났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메이저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조차도 공천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비례대표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